2015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 되어 있는 문제 암기하고 또 거기서 알 수 있는 전기기기에 관련된 이론도 배우고 그리고 또 간단한 계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전기기기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41번 단상 변압기에 1차 전압이 E1, 1차 저항이 R1, 2차 저항이 R2, 1차 누설 리액턴스가 X1, 2차 누설 리액턴스가 X2, 건수비가 A라 하면 2차 건선을 단락했을 때 1차 단락 전류는 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단상 변압기에 1차 단락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1번입니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2번 그림과 같이 180도 도통형 인버터의 상태일 때 U상과 V상의 상전압 및 UV 성간전압은 자,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될 때 이게 180도 도통형 인버터랍니다. 여기서 U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전압 그리고 V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전압을 구하고 또 UV 성간전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성간전압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얘가 U상의 전압이 되고 얘가 V상의 전압이 되고 얘가 U상과 V상의 성간 전압이 되겠죠. 자,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답은 1번을 찾으면 되십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그림은 동기 발전기의 구동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2를 발전기를 할 때 3의 명칭으로 적합한 것은 얘를 동기 발전기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동기 발전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고정자가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에 고정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놔요. 이렇게 감아놓고 여기 가운데서 전자석을 회전을 시킵니다. 그럼 전자석에서 발생되는 자기력선이 있겠죠. 자속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이 돌아가면 그 발생된 자속이 여기 지나가면서 이 코일에서 끊기겠죠. 끊기면서 이 코일에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RST상을 빼내서 3상을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자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자석입니다. 영구자석도 쓰기는 하는데 거의 이제 전자석을 사용해요. 그래서 얘를 자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 전류를 흘려야겠죠.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얘가 전자석이 될 겁니다. 이때 여기에 전류를 흘려 보내는 애 이름이 여자기라고 합니다. 여자기. 그래서 얘가 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기에서 전류를 이렇게 흘려서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면 여기가 슬림 링이고 여기 이렇게 닿는 부분이 브러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얘를 전자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회전시켜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원동기, 터빈이라고도 하는데 원동기로 얘를 돌려줘요. 얘가 원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전자석이 된 얘가 돌면서 여기서 발생된 자속이 이 코일을 만나면서 끊기면서 이 코일에 전기가 발생돼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동기 발전기가 발전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요 3번, 문제에서 요 3번 물어본 거죠. 요 3번이 여자기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이 4번은 원동기고요. 얘는 발전기라고 했고요. 1번은 선로라고 합니다. 43번, 얘가 여자기라는 거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극수가 6, 회전수가 1200rpm의 교류 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 8의 교류 발전기의 회전수는 자, 회전수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하죠.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그런데 교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라고 했습니다. 발전기, 교류 발전기, 즉 동기 발전기죠.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을 것. 이게 병렬 운전 조건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서의 이 주파수가 6급 회전수 1200rpm으로 돌아가는 발전기와 8급 교류 발전기와의 주파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6급 회전수가 1200rpm일 때 주파수를 알면 8급
그 교류 발전기의 그 회전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6급 회전수가 1200rpm의 교류 발전기의 주파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파수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주파수는 얘가 곱해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죠. 120분의 얘는 나눠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곱해줘야겠죠. 회전수 곱하기 극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파수는 여기에 1200rpm 넣고 여기에 극수 6급 넣으면 이때 주파수는 60Hz가 되겠네요. 그죠? 이 식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주파수를 구하면 주파수가 60Hz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극의 교류 발전기의 회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때 회전수는 극수 8분의 여기 있네요. 8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면 900rpm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6급 회전수가 1200의 교류 발전기의 주파수를 먼저 구하고 이 주파수를 8급 교류 발전기에 대입을 해서 회전수를 알아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주파수를 먼저 구해서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에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 요게 조금 복잡하고 좀 헷갈리실 건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쭉 풀어 나가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꼭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45번. 삼상 동기 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한 쌍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서 그 1조의 권선 전압을 2V, 각 권선의 전류를 I아라 하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성간전압, 선전류 및 피상전력을 구하라.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면 1번이 답인데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가 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뽑아서 이쪽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간전압은 이 전압을 얘기합니다. 성간전압,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압,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압이 성간전압이에요. 근데 이때 성간전압은 이 상전압의 3배, 그래서 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가 상전압의 3배가 성간전압이 되는 거고요. 이때 각 권선의 전류를 I라고 했잖아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바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에 흐르는 전류가 곧 선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류가 I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피상전력 구하라고 했습니다. 3상의 피상전력 어떻게 구하죠? 루트 3에 곱하기 전압인데 얘 성간전압입니다. 성간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해지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 상전압이 3배라고 했죠. 그래서 3,2 곱하기 I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3이랑 루트 3이랑 이제 곱해져서 5.22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문제 될 게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6번. 동기 발전기에서 동기 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표시한 것은 N은 동기 속도고 P는 극수이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동기 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찾아라.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동기 속도를 구하는 공식 가지고 동기 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좀 알아보면 동기 속도는 극수분의 120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4번 문제에서 교류 발전기의 회전수를 구해라 하는 문제도 이 공식 가지고 해결을 했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동기 발전기가 교류 발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기 발전기에서 얘기하는 동기 속도가 회전 속도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는 동기 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좀 표시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선 동기 속도와 극수와의 관계를 좀 알아볼까요? 자, 공식에서 보면 극수가 높을수록 동기 속도는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죠. 또 극수가 낮을수록 동기 속도는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반비례 관계를 갖는 그래프는 2번입니다. 자, 극수가 커질수록 동기 속도는 낮아지죠. 속도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극수가 작아질수록 속도는 증가하죠.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인 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7번 4극 60Hz의 회전 변류기가 있는데 회전 전기자형이다. 이 회전 변류기의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회전 전기자역은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서 알아가는 그런 이론이죠. 예, 이론이고 암기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회전 방향은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이고 회전 속도는 좀 전에 46번에서 풀었던 그 회전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우선 극수 4극 줬고요. 120 곱하기 주파수 120 곱하기 60Hz 하면 1800rpm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1800rpm 속도로 회전한다.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그냥 뭐 문제 답만 이렇게 암기해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자, 임피던스 전압이 뭐냐면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1차와 2차 측에 임피던스가 각각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차 임피던스를 1차 임피던스로 환산을 하고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와 1차 임피던스를 더해줍니다. 1차로 임피던스를 더해줘요. 그럼 얘가 뭐 임피던스 제로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게 전압이잖아요. 전압은 V는 IR. 그죠? 요 R이 뭐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여기서는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V는 I 임피던스. 이 임피던스가 1차 임피던스와 2차를 1차로 환산한 임피던스의 합, 임피던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흐르는 1차에 흐르는 전격 전류를 여기다 곱해주면 전압이 나옵니다. 이때 이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피던스 전압은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와도 같아요. 그래서 48번의 답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됩니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암기하고 가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9번 전격 전압이 100V, 전격 전류가 50A인 분권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단 전기자 저항이 0.2옴,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 무시한다. 분권 발전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분권 발전기에서 뭐 유기 기전력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그림을 그려놓으라고 했죠. 분권 발전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분권 회로를 이렇게 그려놓고선 문제를 푸셔야 좀 더 쉽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전격 전압은 요 V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이 전격 전압입니다. 그래서 얘가 100V가 되고요. 여기서 전격 전류, 이쪽으로 나가는 부하 전류, 얘를 의미합니다. 부하 전류가 50A고요. 유기기 전력은 몇 볼트냐? 요 발전기에서 발전하는 전압, 유기기 전력, 그걸 유기기 전력이라고 해요. 그때 이 전압은 몇 볼트냐?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압을 보면 여기서 전압을 만들어내서 쭉 보냅니다. 쭉 보내면 여기서 한번 전압이 한번 떨어지겠죠. 그걸 전압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압이 떨어진 전압이 여기 이렇게 걸릴 거예요. 즉 이 전압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 여기 유기 기전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발생되는 기전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을 구하려면 V는 IR인데 이 저항, 여기를 RA라고 표시하고 얘를 전기자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자 저항 값에 이 저항을 지나는 전류의 값을 곱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전기자 저항은 0.2옴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0.2옴이고요. 계좌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얘가 계좌 전류거든요. 얘는 무시한답니다. 즉 0이래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전류는 이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전류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50A래요. 그럼 이쪽에 흐르는 전류도 50A가 되겠죠. 이쪽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알 수 있겠죠. 50A가 0.2옴의 저항을 지나가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50 곱하기 0.2 해서 얘는 10V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10V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 유기기전력, 발전기 유기기전력이잖아요. 그럼 이 유기기전력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얘랑 더한 값이 여기 처음에 발생된 전압, 유기기전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0V 더하기 110V, 100V 더하기 10V 하면 110V가 되겠네요. 그래서 110V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 해설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해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제가 요 그림에서 설명드린 거 한번 보고 요 해설 보시면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분권 발전기에서의 유기기 전력, 그리고 직권 발전기에서의 유기기 전력 혹은 단자전압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 나오면 꼭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매 회마다 계속 매번 나온다 생각하시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 못 하시면은 좀 어렵다 하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0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 2대를 직렬 종속으로 운전하는 경우 그 동기 속도는 어떤 전동기 속도와 같은가? 답은 3번입니다. 두 전동기의 극수의 합과 같은 극수를 갖는 전동기.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50번에는 3번입니다. 51번 사이리스터를 이용한 교류전압의 크기 제어 방식은 위상 제어 방식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51번엔 3번입니다. 위상 제어는 교류전압의 크기를 제어하는 제어다. 요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2번 전체 도체수가 100, 당중 중권이며 자국수는 4, 자속수는 극당 0.628 웨버인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부하 시 전기자에 5A가 흐르고 있다면 이때 토크는 자, 토크를 구하랍니다. 토크 구하는 공식 2파이 A분의 PZ 파이 I로 얘가 전기자 전류예요. 전기자 전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을 찾아낸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자, 우선 전체 도체수가 100, 전체 도체수 Z로 표시하죠. 전체 도체수가 100. 그 다음에 중권이며 극수는 4. 극수는 4극. 그 다음에 자속수는 극당 0.628 웨버.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5A 줬고요. 병렬의 수는 중권일 때는 극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파권으로 주면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중권으로 줬기 때문에 이 극수와 같은 수가 병렬 회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4. 그래서 얘네들을 다 여기다가 이 공식에다 적용시키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극수 4, 전체 도체수 100, 그 다음에 자속 0.628, 그 다음에 전기세 전류 5A, 그 다음에 2파이 곱하기 병렬 회로수 4. 계산기에다 넣고 때리면 50Nm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 뭐랑 비슷하죠? 직류 발전기에서의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이랑 비슷하죠.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60A분의 PZ 파이 N 회전수입니다. 이때는 RPM 분당 회전수라고 했어요. 자, 요것과 요거 얘는 직류 전동기의 토크, 얘는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 요거 구분해서 이번 기회에 헷갈리지 않고 암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번에 답은 50Nm 나왔죠. 답은 50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3번 변압기에서 콘서베이터의 용도는 이 콘서베이터는 그 유입 변압기에 들어가는 그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변압기 1, 2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네들을 권선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변압기를 만드는데 얘네들을 어떤 통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죠. 여기 뭐 단자 이렇게 빼놓고 집어넣은 다음에 유입 변압기는 여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얘네들을 냉각도 해주고 서로 붙지 않게 절연도 해줘요. 그런 용도로 제 기름을 붓는데요. 이 변압기 위쪽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런 걸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요거 조금 이렇게 뚫어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얘가 이제 기름이 이제 열을 받으면 수축 팽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기름은 공기를 만나면 열화됩니다. 이 열화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뜨거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등, 열등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화,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기능, 절연을 하고 냉각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질소를 집어넣는데 이 질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애를 콘서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의 절연류가 온도에 의해 수축 팽창할 때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하여 공기와 접촉으로 인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변압기 상부에 설치하는 얘가 콘서베이트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 용도는 변압기 열화 방지. 여기서 열화는 뭐 뜨거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능이 떨어지는 걸 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4번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틀린 것은
네, 요 1번의 X가 아니고요. 예, Y입니다. 네, Y 델타 기동, 그 다음에 2차 저항에 의한 기동, 전전압의 기동, 리액터 기동 중에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법으로 틀린 것은 2차 저항에 의한 기동이죠. 얘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 의한 기동 방법입니다. 권선형. 예, 권선형 나오면 2차 저항 또는 비례주의 이거라고 했죠. 예, 그래서 권선형은 2차 저항에 의한 기동법입니다. 예, 그래서 유도 전동기 기동법 방법으로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5번 스태핑 모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스태핑 모터라는 건 펄스 신호, 즉 그 주파수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모터인데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태핑 모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회전 속도는 스태핑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해서 회전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에요. 이 문제 역시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겠죠. 그리고 5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56번 전기철도에 가장 적합한 직류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입니다. 직권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크고 부하 변동이 심한 전기철도, 기중기, 크레인 등에 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직권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크다. 그걸 알 수 있겠죠. 56번에 전기철도에 가장 적합한 직류 전동기는 직권 전동기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7번 삼상 전원을 이용하여 이상 전압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결성 방법은 57번의 답은 스코트 결선 1번입니다. 요 포크 결선, 환상 결선, 이중 삼각 결선은 삼상 전원을 이용하여 육상 전원을 얻을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입니다. 그래서 삼상 전원을 이용하여 이상 전압을 얻을 때 사용하는 결선 방법은 스코트 결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 상태로 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소전류가 흐릅니다. 이거 역시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직류 분권 발전기를 서서히 단락하면 소전류가 흐른다. 58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9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 직류 분권 전동기와의 유사한 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속도 변동률이 적고 저항으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문제도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가는 그런 문제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속도 변동률이 적고 저항으로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직류 분권 전동기도 속도 변동률이 적고 저항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59번에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60번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모두 고정되고 유도자가 회전하는 것은 답은 고주파 발전기입니다. 이거 역시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죠. 이렇게 해서 2015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는 문제에서 알아가는 그런 이론을 많이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알아가는 이론을 10개년도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쌓아가시면 이론 공부하실 때 진짜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론 먼저 시작하시는 것보다 우선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론을 하나 두 개씩 습득한 후에 이론 보시면 공부가 좀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2015년 제3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회차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